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걱정 많으시죠? 세상을 살면서 걱정 없이 산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걱정 있죠. 오늘은요, 이 걱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걱정, 어떤 걱정이 제일 많을까요? 실제로 보면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조금만 이상해도 암이 아닐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약간 어딘가 불편하면은 그것이 자꾸 생각이 더 이렇게 깊어지면서 암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많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당연히 많죠. 빚에 쪼들리고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람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되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참 꼬일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너무너무 힘이 든다. 회사에 가니까 위에 사람, 상사가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관계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많죠. 어찌 될까? 앞으로 내 사업이 어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여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걱정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이기지 못하면은 참 불행하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일가족이 동시에 죽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걱정. 이번에 제가 집필한 책 있죠? 생활 밀착 손자병법. 여기에도 이 걱정을 많이 다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이길 수 있을까? 암보다 더 무서운 암 공포증이란 제목도 있어요. 28화. 이상구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연건강, 엔돌핀 박사라고 하죠. 이분의 얘기를 제가 실었어요. 잘 살았어요.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성공한 의사로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이 들어왔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 좋은 정말 삶, 내 인생, 좋은 차, 집 다 없어지고 내가 죽을 것 아니냐? 굉장히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냥 걱정이 막 들어왔어요.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걱정은 자꾸 정폭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램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램프 증후군. 지인이 있잖아요. 아라비아의 그 이야기, 그 지인이, 이 거인이, 알라딘이 램프 계속 뭐 욕할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부르면 나오잖아요. 걱정도 똑같아요. 계속 걱정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어떡하지? 깨서 불은 끄고 왔는가? 내가 지금 암이면 어떡하지? 자꾸 이 걱정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 걱정이 그대로. 그것은 거의 뭐 95% 이상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걱정한 것이 현실화될 확률이 5%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 아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론 지나갑니다. 모든 건 지나가지만은 여기에 더 하나 보태고 싶은 게 뭔가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걱정이 앞으로 1년 후에도 똑같이 할 것인가? 1년 후에도 더 나아가서 5년 후에도 똑같이 지금 이 문제로 내가 걱정하고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면 10년 후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의외로 또 굉장히 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지만은 과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도 똑같을까? 아닐 겁니다. 다 달라집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미리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생각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걱정을 이길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 생선. 우리가 생선을 딱 잡을 때 토막을 내지 않습니까? 토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이거 뭐예요? 예, 토막. 전체를 보면 걱정돼요. 근심이 돼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도대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냥 체중도 빠지고 이상구 박사처럼 체중도 완전히 빠져버리고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닐 정도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이때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 걱정. 예,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토막을 내서 한 토막만 걱정할 것은 하자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두고 걱정하지 말자. 한 토막. 미리 걱정하지 말자. 과거 지나간 거 끄집어내서 걱정하지 말자. 현재 있는 토막 있잖아요. 한 토막. 요것만 걱정하면은 쉬워집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내일 일. 이것이 tomorrow입니다. tomorrow. 나의 일이 아니고 내일, tomorrow. tomorrow는 tomorrow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미래, 내일, 모레는 그날이 걱정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 오늘의 걱정은 오늘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가볍게. 너무 그냥 미래 일까지 어떻게 될까, 암이면 어떻게 될까, 그냥 파산되면 어떻게 할까, 쫓겨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미래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라. 토막 걱정.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과거는 사실 지나갔어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과거의 문은 닫아버리십시오. 딱 닫아버리십시오.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 솔직히 알 수 없어요. 미래는요.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미래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오늘 중에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머리를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미래 솔직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건 좋겠지만은 미래의 꿈을 가지는 건 좋겠지만 실제로 미래 자체도 불투명해요. 딱 끊으십시오. 미래의 걱정은 현재 바로 지금 토막 내서 지금 걱정할 것 잠깐만 걱정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까지 짊어지려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쓰러집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끌어안아 지금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스스로 다시 올 수 없는 이 인생을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잘 사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나를 힘나게 할 수 있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결국 현재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순간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나이 80, 90 돼서 돌아보면 결국은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간을 이 연속된 순간을 정말 내 스스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즐겁게 행복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모래시계 보셨잖아요. 위에 보면은 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이것을 떨어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 그러면 결국은 여기 아주 작은 알레기 몇 개만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만 담당하면 돼요. 오늘 하루 요거만 담당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냐 사업이 망해서 내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은 버리고 우선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요거 그래서 걱정 박살 공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첫째,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십시오. 이 걱정이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까짓것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사형 당하겠어? 내가 죽겠어?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끝장 나겠어? 내가 뭐 교도소 들어가겠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이잖아요. 최악의 상황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최악의 상황에 가면은 이렇겠지. 그러면 그래 받아들이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자, 보십시오. 임어당 잘 아시죠? 중국의 석학이죠. 참다운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감수하는 데서 얻어지며 이는 또 심리학적으로도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몰고 가서 최악의 사태에 그 나를 생각하면은 의외로 또 마음이 편해집니다. 까짓것 죽기 아니면 살기지 뭐 까짓것 죽기야 더 하겠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일단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면 그 이상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바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갔으니까 모든 것이 그것보다는 나아집니다. 맞죠? 이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김영길 박사님. 이분이 정말 이 정직한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아주 학교를 이렇게 처음에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교육자로서 가장 정말 듣기 어려운 얘기가 횡령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돈을 함부로 썼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청렴한 교육자 입장에서는 진짜 자살합니다. 못 견딥니다. 왜? 그보다 더 치욕적인 죄명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걱정했대요. 야, 어떡하나 우리 총장님이 또 마음을 너무 좀 힘이 들어서 어떡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밥을 드시는데 아주 그냥 맛있게 그냥 보통과 똑같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여보,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밥이 맛있어요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아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는 사람 아니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겠어? 죽은 사람이 무슨 뭐 걱정이 있겠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런 믿음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이 망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껏 남 죽었는데 뭐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는 내일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일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 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어제 내가 죽었다면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죽었다면 오늘 어떡하겠어요? 뭐 장례한다고 난리 나겠죠. 뭐 식구들 난리 나고 그냥 친척들 뭐 친구들이 누가 죽었대 그러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이러면 드시죠. 어제 내가 죽었다면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어제 내가 죽었다면. 이해가 되시죠?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하라.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까짓거 이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됐죠.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나씩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훨씬 좋아지겠죠. 자, 걱정 박살 공식. 첫째,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보라. 둘째,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하라. 셋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자,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가 그냥 당신은 오래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의사 말 들어야죠. 오래 못 사니까 그냥 죽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까짓 어차피 죽는 거 꼼짝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 의사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세계 여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관을 아예 넣었다. 관까지 넣고 죽으면 여기 관에 넣어라. 그리고 여기서 있는 여기 모이는 수많은 그 관광객들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들과 같이 뭐 포크도 치고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놀면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거 골라서 먹어가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석 달간 여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들어갈 때는 초췌한 모습으로 몰골이 말도 안 되는 송장 같은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살이 찌가지고요. 다시 검진하니까 몸에 있는 병이 다 나았대요.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예, 이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개선책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오늘 하루만 잘 살자. 토막 걱정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보라. 그것을 감수하기로 작정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자, 이겁니다. 걱정 지금도 많이 되시죠? 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진급 못하면 어떡할까? 몸이 아파서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모든 이 걱정을 여기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냥 예, 걱정을 날려버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